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 삼성그룹주를 보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슈가 있는 삼성그룹주 종목들. 그런데 오늘은 실적이 좋아질 형제들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공통점은 실적입니다. 자, 일단 시총 1위 삼성전자가 오늘 그 당당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다시 6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의 중심에서 10조 원 영업이익을 외치다.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과연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무선 쪽에서 잘 나올 거고 뭐 파운드리 수주는 저희가 재차 언급해드렸지만 수주 보따리가 여기저기서 모이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서프라이즈를 외칠지 기대가 되네요. 자, 코로나19 속에서도 오히려 눈높이가 높아지는 실적의 힘. 과연 오늘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장을 마감할 수 있을지요? 자, 오늘 삼성전기도 3분기를 정말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같은 해보다 40%나 떨어졌는데 이보다 딱 2배 넘는 걸로 보더라고요. 증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도 하던데. 원래 이쪽에서 효자가 MLCC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이잖아요. 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모바일 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수요가 늘면서 높이뛰기 점프를 하겠답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하웨이 제재를 하고 있죠. 하웨이가 추가적으로 당할까 봐 염려해서 재고 쌓기에 나서고 있고 카메라 모듈 쪽은 주요 고객사들의 주문량이 늘 수 있다라는 계산입니다. 뭐 그동안 5G 시장, 전기차, 자율주행차 쭉 될 거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거든요. 선경지명 있었습니다. 자, 특히요, 이 재택근무나 화상회의를 이용하고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스크톱이나 태블릿 PC 수요가 늘어나죠. 때도 뭐 잘 맞춘 듯 하네요. 자, 삼성 SDS도 뭐 같은 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 투자가 이제 뭐 필수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클라우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다시 재개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이 상반기 주요 프로젝트가 사실 지연돼서 걱정이기는 했는데 정상화되면서 우수한 성적표를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 SDI도 보시죠. 자, 올해 뭐 2차 전지는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듯해요. 여기에서 흑자 전환한다면 내년은 연간 흑자 전환 쉬울 거라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삼성과 추수할 맛 정말 날 듯합니다. 수익의 맛은 언제나 달콤한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샵 3772번 아시죠? 보시면서 이 느낀 점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 매일 2분 치킨 상품권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이데일리 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이 되고 있고 또 팟빵과 팟캐스트 준비가 돼 있습니다. 24시간 다시 듣게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옥석 가리기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열심히 좀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이 시간은 특징주 공장부터 들어왔는데 특징주를 잘 봐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출연자와 앵커와 이게 가림막 벽이 하나 생겼는데 네. 뭐 안전막이니까요. 네. 예, 뭐 어색하시진 않으시죠? 네. 네. 가끔 진행자를 안 보고 카메라만 보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저도 좀 봐주시고요. 예, 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예. 자,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특징률을 어떻게 선별을 했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입니다. 오늘 뭐 전 채널이 삼성전자, 현대차를 특징주로 언급을 했고요. 이 카카오게임즈, 한국경제TV와 매일경제TV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데일리TV는 오늘 유진기업, 그리고 키움증권, 에어부산, 현대홈쇼핑을 특징주로 올렸고, 한국경제TV가 텔레칩스, SK케미칼, 뉴를, 매일경제TV가 하나솔루션, HMM, JNTC, LG노텍, MTN이 GMB코리아, 투비소프트, 보라, 유니크, LG디스플레이, 레고캠바이오를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이 정태근 팀장과 함께 각 경제 채널을 좀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주 좀 겹치는 게 더 두루두루 있었습니다. 예, 그게 뭐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은 게 대형주가 좀 많이 보이는 게 조금 저는 기분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그린 뉴딜 해가지고 그동안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종목들은 솔직히 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대형주도 좀 보이는 게 대형주 같은 게 조금 안정적으로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대형주가 이제 특징주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기분은 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덩치 큰 친구들이 좀 잘 가주다 보니까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삼성전자도 잘 가고 있고 특히나 상승하는 종목수가 그래도 양시장에서 더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체감문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나 이런 또 희망을 갖게 하고 그것도 봐야겠죠. 장관까지 가는지. 자, 그럼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조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뭘 봐야 될까요? 2주 전에 한번 했었던 종목인데 삼성전자를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이건 6만 전자 돌파 가능할지 오늘 방송 사사가 다 꼽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여러 군데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 꼽은 이유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오늘 삼성전자 특징주 얘기하게 되면서 다른 전문가분들은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조금 딴지를 건다 그래야 되나?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증시를 이끌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당연히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매매 스타일이 단기에 짧게 매매하기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부분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전업 투자가 아니죠. 저도 부업 투자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을 좀 좋아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그 대형주가 강세를 보일 때 그런 매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금 딴지를 걸고 싶은 부분이 그 모바일 IM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죠. 모바일 사업부 같은 경우에 지금 2조 7천억에서 3분기에 4조 2천억으로 갑자기 점핑이 됐어요. 스마트폰 출하량을 7,400만 대에서 8천만 대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는데 출하량 기준으로 봤을 때 600만 대 더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이 점핑이 됐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점핑이 된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갤럭시 Z 폴드 2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Z 플립이라든지 이런 고가 제품들, 그러니까 갤럭시 노트 20 같은 경우에도 고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판매가 3분기에 많이 증가를 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노트 20도 그렇고요. 그리고 폴드 2도 그렇고 지금 9월 중순 이후부터 지금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판매하시는 직기하신 지가 9월 달이거든요. 근데 이 9월 달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많이 팔릴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각 그 증권사 리포트 그 작성하시는 그 이코노미스트라든지 애널리스트가 고민을 좀 많이 하셨겠지만 조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너무 이 사행 조정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가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 칩 그 최근에 수주 소식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5G 부분도 그렇고 파운드리 부분도 많이 조금 수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수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전분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뭐 작년 매출의 뭐 180%, 150% 이런 분명히 좀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도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가 분기 영업이 5조잖아요. 그래서 그 5조를 넘는 만약에 수주가
뭐 발생이 됐다. 이렇게 된다라면 저도 얘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주가 들어오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건 이 수주의 규모거든요. 지금 올해 그 증권사들이 시스템 LSI, 그러니까 바운드리 부분이겠죠. 이 바운드리에 되었던 예상치가 매출 같은 게 17조 원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조 8천억 이렇게 들으면 그 규모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거를 실적으로 반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기준에서 2020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2020년 매출 예상치가 233조입니다. 근데 거기에 17조.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더 작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3조인데 거기서 1조 8천억. 그러니까 전체 올해 예상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업이익에서도 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매출 기여도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영향력이 상당히 좀 낮다라는 거죠. 물론 서두에 말씀했듯이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규모를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 수주의 규모가 좀 많이 늘어나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만 8조 수주를 받긴 했지만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 30조, 40조 정도 수주가 나와야 매출의 어떤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전에 신세계인터가 BDBT라는 화장품 출시를 하게 되면서 신세계인터가 주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뭐 말이 좀 달라지겠지만 삼성전자가 단순히 어떤 기대감으로 물론 기대감도 뭐 중요하지만은 기대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매출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봤을 때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라든지 그리고 바운드리 수주인지 5 수주에 대한 전체 영업이익이었던 퍼센테이지인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오버슈팅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좋게 말씀드린 전문가들에 대비해서는 조금은 너무 반대편에 좀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만약에 현대차처럼 현대차가 그린뉴딜이 좀 물론 신차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은 신차 기대감이란지 뭐 기존에 출시되었던 신차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매출 반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린뉴딜의 어떤 테마가 반영되게 되면서 제가 주가가 좀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도 뭐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가게 된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육만전자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아주 짧게 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괜찮은데 네. 그 엔비디아가 ARM을 47조 이상의 금액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반도체 공룡이 탄생을 한 건데 삼성전자에 미치는 네. 영향은 클까요? 아니면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주를 많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주를 많이 따오게 된다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결국 수주인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바운더리 쪽에서 앞으로 퀄컴처럼 수주가 있게 된다라면 긍정적이겠지만은 만약에 수주 폭이 작다라면은 뭐 이 부분은 부정적이기보다는 좋게 볼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나중에 더 시간이 되면 이 부분은 다뤄보도록 네. 하기로 하고 삼성전자는 오늘 그래도 실적단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주신 거고 네, 그래서 2% 상승세는 좀 유지하고 있고요. 기간이 매수를 현재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예. 두 번째 종목은 이데일리에 있는 에어부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에어버스 오늘 또 오르네요. 네네.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6.6% 정도 강세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주 제가 아시아나항공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매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에어부산 같은 경우 유상증자라든지 분리 매각을 통해서 어떤 자구책을 좀 마련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진행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뭐 빚을 탕감하는 정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9천억, 그러니까 1조에 가까운 현재 부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갚아야 될 단기 차입금만 해도 400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이 회사도 항공기의 대부분이 지금 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와 인건비 이런 부분을 합쳐봤을 때 추정치가 500억에서 한 600억 정도 월입니다. 연이 아니고 월입니다. 월 500에서 600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도 연으로 봤을 때 최소
5천억 가량이었던 5천억 전후에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채가 1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발생되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비용이 지금 현재 5천억 전후로 봤을 때 이 회사도 지난주 아시아나항공과 말씀드렸듯이 전체 매출에서 인건비, 리스,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분리 매각을 한다고 해서 인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매각이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을 뛰어넘어서 그 이전에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위상증자를 하게 되면 850억 정도 지금 단기적 유동성이 좀 발생이 될 건데 이 부분도 8,500억이 아니라 85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을 산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에어부산이란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매력도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기대감에서 오늘 반등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빚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인수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시장에서 이런저런 매력이 있어야지. 네네, 그렇죠. 예, 살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매력 포인트가 좀 반감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리스크 요인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또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어 부산 오늘 급등했다가 현재 상승폭 줄이고 있죠. 네. 2%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조금 높아심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네. 카카오 게임즈. 네, 우리 세 종목이 다 그런 느낌이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가 상상 네. 갔다가 네. 오늘 약세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상한가 풀렸고요, 당연히 2.7% 약세로 해야 될지 오늘만 봤을 때 78,000원 선 이거 어떻게 네네. 보세요? 예. 일단 이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구나. 매수 네. 접근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지난 거래일 점상한가에 갔습니다. 점상한가를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집이 그만큼 잘 됐기 때문에 유동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점핑을 시키기가 상당히 쉽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점상한가가 풀렸다라는 것 자체가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점상한가가 풀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시세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트적인 내용적인 부분보다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상한가가 좀 풀렸잖아요. 풀렸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공모가 24,000원 대비해서 지금 보수적으로 잡은 게 190%인데 200%가 넘어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그 점상한가가 진입이 될 때 결국 점상한가가 풀리게 되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지금 화면 보시면 같이 소위 말하는 횡보가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지금 SK바이오팜도 그렇고 상한가가 좀 풀렸다라는 것은 신규 상장 프리미엄에 그만큼 선반영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보다는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좀 선반영이 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앞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IPO를 진행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차라리 그쪽으로 보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금 이동은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도 공모주 청약이 조금 경쟁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대안으로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네. 넷마블이라든지 그리고 초록뱀이라든지 키스텐 이런 종목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조금 IPO가 쉽지 않다라면은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예스24라든지 한국금융지주 이런 회사들이 시간차를 두고 카카오 게임즈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SK바이오팜이 그랬던 것처럼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SK케미칼이라든지 SK디스커버리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 회사의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특징주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다뤄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매수의 관점을 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 유의사항 꼭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그런 부분 포인트를 잘 살려주셨습니다. 저희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있는 새 종목 만나봤습니다. 미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의 색다른 시선 저희가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장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께 각 경제 채널에 옥석 가리게 한 번 더 걸러드리면서 괜찮은 종목 전략 함께하라라는 마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수익 포착의 달인 곽영훈 대표와 오늘 시장을 색다른 시선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을 또 색다른 시선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네네네네. 오늘 시장이요. 그래도 네. 들어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든 꼬리를 올리려고 열심히 노력은 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네네. 예, 네. 오전장은 사실 미국 기술주의 변동성도 있었고 네. 이번 주에 또 연준 FOMC 대기하고 있었고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 건데 상승 종목 수도 다수고 뭐 삼성전자 힘을 내고 네네네. 예,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평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전장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하다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엄청나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에 의해서 뭐 전기전자, 제조업, 운수장비업체에 대한 업종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된 거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상승 견인으로 인해서 IT,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의 업종의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리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 어떠한 섹터나 이런 어떤 내용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주목하셔야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오늘 잘 가네요. 예. 잘 가죠, 그죠? 예. 예, 우리 앵커님 보셔도 괜찮은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좀 빠지면 어떤 놈 올라갈 낀데 이런 느낌이에요. 예. 이 자동차 자체가.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자동차 섹터 쪽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동차 판매량이 회복이 되면서 더불어서 또 현대차의 3분기 호실적 그리고 이런 부분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210% 이상 이익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뷰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가 대단히 좀 좋게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움직여주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약간 중소형주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GMB 코리아, 성창 오토텍, 일지테크, 만도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기존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약간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시면은 빠졌을 때 추가로 사주는 더 센스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그리고 기업자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종목을 열어놨는데요. 기존에 좀 말씀드렸던 게 KCC 글라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더불어서 이제 코리아 오토텍 글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열어놨는데 이게 지금 그 9월 10일 날 한번 좀 핫하게 올라줬다가 이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죠. 다시 또 빠졌죠. 요거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좋네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회사가 KCC 글라스와 코리아 오토 글라스가 합병이 돼가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는 게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주목받는 업종은 홈쇼핑 그죠? 홈쇼핑이 이 코로나19 이 언택트 관련주로서 주목이 또 되고 있습니다. 현대 홈쇼핑이라든가 롯데
롯데 쇼핑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홈쇼핑 주보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좀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가격 조정 후에는 재차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마트 제가 차트를 열어놨습니다. 이마트 149,500원입니다. 그죠? 아, 이거 지금 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42,000원이 깨지지 않는 요 선에서 분할 매수해 준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큼한 수익을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긍정적으로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봐야 할 오늘의 특징주를 두 종목으로 나눠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외국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개인의 힘으로 올라갔다면 오늘 약간 수급의 주체가 바뀐 듯한 느낌이고 뭐 코스닥 시장은 오늘 연중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만 역시 개인이 들어 올려주는 장인데 자 5호장 좀 더 탄력이 붙고 있는 듯한 느낌은 드는데요. 이렇게 무난하게 마감할 수 있을지 5호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5호장 예. 좋게 보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가 2,330포인트만 안 빠지면은 우리가 가능성을 2,600까지는 열어 놓으시는 게 대단히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600까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한된 어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흐름이 좀 나아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쪽에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어떤 유럽 쪽 국가들이 신흥국 쪽에 주식 비중을 좀 넓히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IT라든가 헬스케어 이런 쪽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헬스케어보다는 IT 종목 쪽으로 주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장 긍정적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3분기 실적 주목하셔야 됩니다. 지금 9월 18일이죠. 그죠? 이때부터는 이 전 세계가 분기 실적에 막 관심이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갖고 계신 종목이 3분기 실적이 X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비중을 좀 낮추었다가 추후에 좀 좋아질 때 비중 늘릴 전략을 취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X 좋지 않다면 교체를 해서 3분기 실적주로 가야 된다고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IT주는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요즘에 뭐 증권사에서 애널들이 올리는 리포트를 봐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좀 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네네네. 목석거리의 중요한 요소가 또 실적이고 이제는 또 서서히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네네. 강점을 딱 찍어주셨고요. 네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뭘 관심주로 선택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네, 종목명 위메이드. 위메이드 게임주 예, 가볼까요? 예. 위메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죠? 현재 가격이 39,500원인데요. 39,500원인데 손절가 좀 아래로 좀 많이 잡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슨 얘기냐면은 엔간하면은 손절하지 마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5,200원 손절가를 잡고 중장기로 6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6만 원까지. 이거 보시면은 요 차트가 대단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느낌이 오시죠?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뭐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회사가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슈적인 측면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특히나 더 뭐 산다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이 라이선스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걸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게임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중포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르4, 스타워즈, 뭐 스타 파이터 미션, 뭐 이런 신게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이렇게 덜렁턱 사지 마시고요. 조금 분차트든 C차트든 1차트든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좀 설정을 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38,500원 밑으로 깨지면은 하단을 35,800원 정도로 보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가 있다. 예, 차트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게 목표가는 6만 원이고 손절가는 35,800원으로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아래 하단을 좀 많이 주고 윗 상단을 크게 주는 건 뭐냐면은 주가가 그 사이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중장기로 모아가시면 좋은 성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대표님이 항상 그 강조하시는 그 말, 좋은 종목에 만약 투자하면 시간은 투자자분들의 편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좋은 종목에 투자하면 시간은 개인 투자자 당신 편입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어설픈 네. 20일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내용을 보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루하루는 오르고 네. 내릴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JK스탁 곽영훈 대표의 오늘 색다른 시선 만나봤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이제 세 번째 관문, 이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곧 들어갈 텐데요. 각 경제 채널의 관심주 옥석 가리기 저희 준비됐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관심주 공장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긴 팔을 꼭 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독감이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저는 잘하고 있는데 뭐 네. 올해 사실 감기 걸리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줄긴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감도 사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뭐 바이러스 전파는 예방을 같은 일단 해서? 개념이니까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시면 네. 뭐 독감은 크게 문제가 되지 네.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은 해야 되죠? 뭐 백신 4가 같은 거는 정도는 저는 맞아줘야 뭐 되나요? 독감을 예. 걸려본 적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제 독감 예, 백신도 정말요? 맞아본 예.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머, 오히려 예. 예년에 비해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자신 있어 하는데 예. 건강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항상 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앞으로도 뭐 계절성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호흡기 그런 관련 처방약 이런 거는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 감기가.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주식 시장에서도 연관된 흐름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관심주 공장 시간으로 들어와 봤는데 각 경제 채널에서 또 관심주는 뭐로 선정을 해봤는지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이마트, 우양, 삼광글라스, 루멘스, 제이시언 시스템, SK하이닉스, 인스코비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의 관심주입니다. 풍산, 바이오리더스, 동훈아나테, ABL바이오, 코오롱글로벌, 영진약품, 필로시스 헬스케어, 레고캠바이오를 분석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해성DS, 두산, LG노텔, 안공약품, F알텍, NC소프트, DMS, 삼성중공업을 선택했습니다. MTN이 NC소프트, 휠라홀딩스, 현대차, 삼기오토모티브, 효성중공업, 한솔케미칼, 덕산테코피아를 선정했네요. 네, 과장님의 선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채널은 네, 오늘 1위 채널은 MTN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는요? 이제 오늘 시장 환경과 좀 가장 좀 중요한 종목을 오늘 이제 MTN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MTN에서 현대차를 꼽았죠. 오늘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엄청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오늘 MTN을 이제 최고의 채널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최저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TV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가 부족했죠? 부족하다기보다 예.
다 오늘은 이제 특출난 종목이 없다. 네, 그런 이쪽에서? 관점에서 예. 네, 다른 채널은 다 한 종목이라도 특출난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오늘 매일경제는 굉장히 그렇다고 출출하게 빠지는 종목도 없어요. 그냥 굉장히 오늘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최저를 고르고 싶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제 오늘은 꼭 최저를 골라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그럼요.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예. 네, 그나마 매일경제. 네, 알겠습니다. 1위와 4위 여러분 그 관심 포인트 잘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일단 세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될까요? 어떤 게 좀 포인트를 잡기 네, 당연히 쉬웠을까요? 이제 아까 예. 말씀드렸던 오늘의 핵심 종목은 이제 현대차로 보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오늘 현재 3% 후반 강해요. 상승, 예. 4%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고점은 이제 18만 2천 원이었고요. 8월 31일 날 고점을 찍고 2주 정도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을 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그냥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관련된 이런 신차 사이클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 최근에 워낙에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 대장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위시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굉장히 강한 그런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수급 역시 오늘 코스피의 수급이 기관 외국인 매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는 약간 코스피 쪽에 있는 이런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거기에 핵심은 현대차라는 부분들이 오늘 좀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뭐 미국 시장에 대한 성공이 눈앞에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가의 업 효과를 앞으로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오늘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거는 베트남에서 지금 도요타를 더 이제 뒤로 밀면서 이제 1위를 차지했다 월별로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네. 뭐 베트남 시장 뭐 인구는 사실 거의 1억이에요. 1억의 향후에 굉장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은 맞지만 아직은 이제 시장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위를 했지만 이제 5,000대에서 6,000대 사이 그 정도의 판매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별로 따지면 뭐 1위가 되려면 거의 이제 10,000대 이상, 예. 뭐 14,000대, 15,000대까지 팔리고 또 종류도 워낙에 많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랑 비교해도 아직은 굉장히 좀 작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미래 잠재력 측면에서 아직 현대차가 동남아 쪽에서는 좀 힘을 못 썼거든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베트남을 중심으로 베트남을. 동남아 이제 공략도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에도 될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것들은 당장에 이제 또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형 투싼이 이제 조만간 나오죠. 예. 네, 그만큼 이제 신차 사이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신차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고 미래 시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베트남이나 이런 또 동남아 쪽으로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평선이 이제 121선과 200일선까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완전히 정배열이 이제 갖춰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인 이제 이 보라색이 121선, 이 회색이 이제 200일선인데요. 이제 이 121선까지 200일선을 골든 크로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이격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이격이 벌어져 있다는 거는 최근에 상승폭이 그만큼 컸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이제 주봉이 굉장히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탔었죠. 주봉상 보시면 계속해서 이때 이제 2012년에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오고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4년부터 이제 역배열로 완전히 들어섰죠. 뭐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6년 이상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에 그것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6년 만에 처음 나오는 거죠. 다 여기서 맞고 내려왔잖아요. 여기 돌파를 못하고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그것을 가볍게 양봉, 지금 양봉을 계속 내고 거래량이 뭐 이전과 비교가 안 되죠. 거래량을 보시면 이 많은 거래량으로 돌파를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의 추세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역시 오늘 언급은 안 했지만 삼성전자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대표, 어떻게 보면 대표 제조업이죠. 네. 자동차와 IT, 양대 산맥, 원래 우리나라의 핵심 그럼 산업들의 종목 대표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코로나 쪽에만 초점을 맞춰줬다가 이제는 너무 성장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줬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있고 현대차는 이미 돌아선 지 좀 상당히 좀 네. 지금 한 두세 달 됐잖아요. 두세 달 동안의 변화의 흐름이 아까 제가 주봉도 보여드린 것처럼 이미 완전히 이제 6년의 그런 역배열의 차트가 변하고 있는 초입 국면이다. 그래서 지금도 뭐 10만 원대 생각하신 분들은 18만 원에 어떻게 사? 그러실 수 있지만 예. 지금은 이제 다시 2차 랠리의 초입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현대차 그룹을 위시한 이 자동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아차나 현대모비스나 뭐 현대위아나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종목들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면서 각 그룹의 그 기업들이 핵심 하나하나를 맡고 있거든요. 뭐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열 관리 시스템 이 부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소차에서는 수소 탱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이 부분을 또 담당을 하거든요. 이렇게 현대차 그룹 안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대차 전체적인 변화의 움직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현대차, 삼성전자까지 덕으로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10거래일 만에 매수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심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이제 동훈아나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경제TV. 예. 네,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에 카메라 모듈 의 이제 대표주자, 액추에이터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드디어 화웨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TSMC 할 것 없이 이제 화웨이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 얘기는 이제 화웨이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점유율이 2위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내년에는 거의 뭐 점유율이 뭐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이제 많이 약해질 거라고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점유율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데 거기에 당연히 화웨이 제외하고 중국 업체들, 뭐 샤오미나 비보, 오포 이런 회사들도 있죠. 그쵸. 하지만 네. 삼성전자 역시 화웨이와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남미 쪽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충분히 삼성전자가 그 화웨이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환사에 걸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화웨이와 뺏는 그 시장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 프리미엄 라인보다는 이제 중저가 라인이고, 그래도 중저가 라인에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 부품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관심 있는 쪽이 바로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뭐 오늘은 제가 동훈아나텍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파트론, 자화전자, 옵트론텍, 뭐 해성옵틱스, 나무가, 드림텍 종목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다 카메라 모듈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들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우상향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양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 목표가가 막 계속 올라가죠. 삼성전자 3분기 가이던스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내년에 반도체 시황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목표가가 지금 86,0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목표가가. 이제 6만 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당연히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이런 종목들이 주목을 당연히 받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이 동훈아나텍이고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면 아직 이제 200일선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 모양이죠. 크게 이제 오른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오히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약간 후발주자인 네. 것 같아요. 보시면 파트론이라는 종목 한번 차트 보시면 파트론은 이미 이제
이 라인을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옵트론텍을 보셔도 비슷하죠. 파트론하고 차트 비슷하죠. 그리고 자화전자 한번 보시면 비슷하죠. 그렇네요. 네, 동훈 아나텍이 조금 느려요. 네, 느리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발주자군요. 네, 후발 주자지만 지금 네.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 주식이 지금 선두가 아니라 후발주자라는 후발. 점, 이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인데 뒷심이 강하다라는 얘기로 들려지는데 네. 자, 그러면은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상단까지 바라보면서 단기적으로 가봐야지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네, 예. 제가 일단은 주식을 평가할 때 네.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라인 2020년 그러니까 올해 2월 4일 날 얘가 9,410원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상승 반등은 했지만 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지금 거의 5, 6개월을 했죠. 이 종목 보세요. 5, 6개월 했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 지금 어떻게 됐나요? 코스닥 지수는 이미 이전 고점을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보시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 종목의 고점이 나왔던 거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고점을 이미 엄청나게 넘어갔죠. 근데 동훈 아나텍은 이제 이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이전 2월 달의 고점인 9,400원 라인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지금 네. 6,000원이기 때문에 거의 50% 가까운 그런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전고점까지는 고개를 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관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네. 이마트예요. 이마트는 최근에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최근 가장 또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근데 이 종목 역시 월봉을 네. 보시면 주가가 완전 바닥이죠. 네. 이 종목 30만 원이 넘었었는데 10만 원을 깼다가 이제 고개 들었어요. 이번 달에 처음으로 양봉이 길게 나오고 있죠.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일봉으로 보면 오늘이 연중 최고가 그렇죠? 네,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월봉으로 보면 아직도 바닥에서 인제 고개 들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지금 이제 온라인 쪽의 확장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이제 추석 대목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네. 이마트는 신고가를 냈지만 아직 롯데쇼핑이나 후발주자들, 뭐 신세계나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주가가 밑에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마트를 보고 이마트를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후발주자 쪽으로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마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마트는 아직 5일선 이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음봉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1차 목표를 일단 약 18만 5천 원 부근, 여기 주봉 200주봉이 걸려있는 18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8월 참 선방했고요. 이제 관심주 남았는데 한 1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네, 제 관심주는 효성화학입니다. 네, 이거 요새 할 말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효성그룹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특히 뭐 효성중공업, 뭐 효성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를 냈는데 네. 지금 효성화학 역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3분기 일단 영업이익이 29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무려 700% 이상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2분기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2분기 안 좋았던 이유는 베트남의 이제 폴리프로필렌의 공정상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들었고요. 뭐 정기 보수 영향으로 물량 감소된 것 이런 것들의 이제 수혜. 그러니까 2분기에 일시적인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3분기엔 없어질 거고 거기에 정기 보수 물량으로 인한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298억 원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2021년 내년 2분기에 베트남의 폴리프로필렌 DH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캐파가 확장이 되고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열려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내년 예상 PER 대비 4배 그리고 내후년 PER 대비는 2.1배 굉장히 저평가 받았다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4만 원 이하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18만 원,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뭐 국내 최초로 탈수소 공정을 상용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효성그룹주 요즘에 또 그 K 뉴딜 이런 쪽으로도 많이도 관심 가지실 텐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연경 과장의 관심주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디비드 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 팀의 김연경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유익하셨나요? 저희 내일도 질 좋은 정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12시 50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